네, 24년도 영석고 3학년 1학기 확통 시험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9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1가지 색 중에서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골라서 칠하려고 한다. 이제 요거를 이제 11개 중에 9개를 선택하고 이런 순서로 가도 되지만 지금 밑에 보기들을 보니까 뭐 10팩토리얼, 뭐 11팩토리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1개 중에서 11개 중에서 순서대로 9개를 배열한다. 이렇게 출발해 볼게요. 자, 11P9, 11P9면은 여기다 이제 9칸에다가 순서대로 뭐 쭉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쭉 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11P9를 우리가 11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원순열은 아니지만 원순열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서 요 상태, 요 상태, 그다음에 요 상태, 요 상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상태에서 11팩 나누기 2 요 상태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게 4번 생길 거기 때문에 4분의 1만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팩토리얼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중에서 FA, FB, FC, FD 요걸 더한 것은 10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요거를 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A의 값을 X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FB의 값을 Y 그 다음에 FC의 값을 Z 문자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FD의 값을 W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 X, Y, Z, W들은 함수값들이기 때문에 1, 2, 3, 4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X, Y, Z, W는요 1에서부터 4, 요 1 이상 4 이하에 있는 정수 이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렇게 생긴 요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러면 일단 1 이상인 상태니까 1씩 빼가지고 0 이상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x에서 1 뺀 것을 x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바꾸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1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이 프라임이 붙어있는 애들은 0 이상은 됐는데 3 이하라는 조건이 생겨버렸어요. 요걸 만족하는 정수. 요렇게. 자, 그럼 일단 0 이상이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중복조합으로 먼저 4H6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근데 이 4H6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6이고 얘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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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들까지 다 요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3 이하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H6에서 4나 5나 6이 껴있는 경우들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H6 깔아놓고서 여기서 이제 얘처럼 4나 5나 6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세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쓰면은 네 가지 중에 한 놈이 6이고 나머지가 빵빵빵 이럴 수가 있고요. 또는 하나가 5고 1이 하나 있고 빵빵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4고 2가 하나 있고 빵빵도 있을 거고요. 하나가 4고 두 개가 1이고 0이 하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4 이상의 수가 포함돼서 6을 만드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6 빵빵빵이면 누가 6이냐를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열하는 순서만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4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으니까 4가지가 발생을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5, 1 빵빵을 얘네들한테 배열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4팩 나누기 2팩 해가지고
그리고 12가지가 될 거고, 얘도 똑같죠? 12가지. 얘도 똑같이 12가지. 해서 총 40가지가 요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를 해로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해놓은 4H6에서 40가지만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4H6은 9C3이니까 987 나누기 321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84가 되겠죠. 그럼 84에서 40가지, 요 40가지를 제외시켜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주머니 안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럼 일단 1부터 10까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고를 건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습니다. 근데 B 빼기 A가 3 이상일 때 라는 조건을 달았으니까 일단 요걸 만족하는 게 몇 가지인지 세어볼 거고요. 그 중에 이것까지 만족하는 것은 몇 개인지 세어가지고 그걸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그죠? 조건부 확률인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경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A 값을 하나 고정해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런 뜻이잖아요. B가 A 플러스 3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령 내가 A 값을 1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A가 1인 경우에는 자, A가 1이면 B는 최소 4죠. 최소 4 그리고 5, 6, 7, 8, 9, 10 중에 하나를 더 골라서 걔가 C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값이 1인 경우에는 BC가 4부터 10 중에서 2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4, 5, 6, 7, 8, 9, 10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하나를 작은 것을 B, 큰 것을 C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A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2가 되면 그러면 B의 최소값이 자, A가 2가 되면 그거에서 3만큼 커진 5가 B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10 사이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BC 이렇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6C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하나 커질 때마다 5C2, 4C2, 3C 이렇게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A가 최대 얼마가 될 수 있냐면 자, A가 자, 9하고 10 요렇게 BC가 정해지는 요 경우가 A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9보다는 3만큼 작아야 되는 거니까 A가 6이 되는 경우 A가 6이 되게 되면 남아있는 둘 중에서 둘을 뽑는 거니까 이 C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들을 다 더하면 그것이 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요것들은 더하려고 보니까 요거 하키스틱 패턴이네요. 2C2부터 7C2까지니까 다 더하면 8C3이 되겠고요. 5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56이 내가 찾고자 하는 확률의 분모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56을 분모에 깔고요. 자, 그럼 이제 찾을 것은 뭐냐면 이것까지 만족을 하는 거예요. C가 빨간색으로 쓸까요? C가 A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알겠지만 A와 C가 될 수 있는 값이 많지 않아요. 자, 내가 만약에 A를 1이라고 한다면 C는 그거보다 8만큼 커야 돼요. 최소. 그렇다면 C가 될 수 있는 것은 9 아니면 10입니다. 그래서 A가 1이면서 C가 9인 경우 또는 A가 1이면서 C가 10인 경우 요렇게 두 종류. 그러면 A가 1인 경우 끝났으니까 A가 2가 되는 경우에는 C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C는 무조건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2면서 C가 10인 경우 요렇게 딱 세 종류가 있는데 A가 1이고 C가 9라면 보세요. A가 1이고 C가 9라면 A가 1이기 때문에 B는 4부터 가능하거든요. 4.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수가 4에서부터 8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4에서부터 8까지 5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C가 하나 더 커졌기 때문에 B 값은 4에서부터 9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A가 2가 됐죠. A가 2가 됐으니까, 자, A가 2가 됐으면은 하나, 둘, 셋 가서 B는 최소 5. 그리고 C가 10이니까, 자, B는 요렇게 5, 6, 7, 8, 9 다섯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5가지, 6가지, 5가지니까 다 합치면 16가지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요 위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분모의 분자에다가 16가지 올리면 되니까 8로 약분시키면 7분의 2,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자, 1, 2, 3, 4, 5에서 A, B, C로 함수를 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랬어요. 이거 얼마 전에도 풀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그냥 X에 있는 5개의 원소를요 3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를 3개의 조로 나누기 위해서는 1개, 1개, 3개 아니면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1개, 1개,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5개 중에 하나 뽑고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3개 뽑고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조가 2조가 있으니까 2팩분의 1 요걸 곱해주는 것이 분할이죠. 자, 둘둘 하나로 나눌 때도요 5개 중에 2개 뽑고 3개 중에 2개 뽑고 1개 중에 1개 뽑고 역시 똑같은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요게 몇 가지냐면 20가지에 10가지가 되겠고요. 요거는 15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가 완성된 거냐면 우리가 1, 2, 3, 4, 5에서 A, B, C로 화살표를 날리는데 반드시 A, B, C가 골고루 화살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의 조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가령 하나하나 3개인데 얘가 혼자 하나의 조, 얘가 혼자 하나의 조, 요렇게 셋이 하나의 조 이렇게 편성이 됐다면 이제 그 세 조를 어떤 조가 A한테 화살표를 쏘고 어떤 조가 B한테 쏘고 어떤 조가 C한테 쏠 건지를 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이 총 25가지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느 조가 A를 쏠 건지 B를 쏠 건지 C를 쏠 건지 이것을 3팩토리얼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150가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옆에 1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분할과 분배를 좀 활용을 해주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3명씩 짝을 지어서 지하철과 버스에 나누어 탄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6명을 3셋 2조로 나누는 거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고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3명 3명 똑같으니까 인원수가 같은 조가 2개 있으니 2팩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 2조를 한 조는 지하철, 한 조는 버스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분배의 개념으로 2팩토리얼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20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20가지 중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버스를 탈 확률 이랬으니까 딱 읽어봐도 6건이죠. 자, 적어도 한 명이 버스를 탄다의 반대, 요거의 반대는 A, B가 모두 지하철을 탄다 이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A, B 2명은 지하철을 타기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 중에서 이렇게 4명 중에서 같이 지하철을 탈 사람을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명 중에 그냥 한 명을 뽑아 그럼 4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 전체 20가지였으니까 20분의 4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의 반대를 구한 거니까 그것을 1에서 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의 4,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검은 공 4개, 흰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X. 상자 X, 여기에는 검은 공이 4개, 흰 공이 5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Y에는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X 상자를 고르고요.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y 상자를 고른대요. 근데 6의 약수는 1, 2, 3, 6, 4개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x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2고요. y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x 상자가 선택됐을 때 거기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그게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검은 공이니까 9분의 4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의 확률을 쓴 거냐면 P X 상자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검은 공, 요로 할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요 3분의 1의 확률로 Y 상자가 선택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 공이다. 그러면은 7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요거 역시 P Y 상자가 선택됐고, 그리고 거기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요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7분의 8이고요. 요거는 7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찾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검은 공이 나왔는데 그때 그게 X에서 나왔을 확률,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이 마지막 질문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P 검은 공이 나왔는데 그게 X에서 나왔을 확률,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게 X에서 나온 거든 Y에서 나온 거든 상관없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것이 분모에 깔리는 거고, 분자에는 X 교집합 검은 공이니까 자, 요거 위에 거 얘만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의 상황이죠. 요거 플러스 7분의 1, 요거 분의 27분의 8 이렇게 되겠고, 분모 분자에다가 27이랑 8을 다 곱해 버릴게요. 그럼 요거는 56 플러스 27이 되고 분모는 5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83분의 56 나왔네요.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A의 확률을 소문자 A, B의 확률을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배반 사건이면 물론 교집합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A의 확률인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더한 것이, 자,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것이 이게 그대로 합집합의 확률이 되고요. 그러면 요것은 절대로 1을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쵸? 요런 범위가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배반일 때. 만약에 배반이 아니면 A 플러스 B가 1을 넘어갈 수도 있죠. 교집합을 빼야 되니까. 하지만 배반일 때는 이 둘의 확률의 합이 1을 넘어가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런 범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요것도 하나의 식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2B가 4분의 7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B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을 2B를 넘겨가지고 A는 4분의 7 마이너스 2B로 만들고 여기다가 A 자리에 요것을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집어 넣으면 4분의 7 마이너스 B가 1 이하가 되고요. 이항을 시켜주면 4분의 3은 자, 이렇게 B는 4분의 3 이상이다. 답은 4분의 3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노란 카드 4장, 파란 카드 3장, 빨간 카드 1장이 있는데요. 이걸 3명의 학생에게 준대요. 그러면 3명의 학생,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는데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A, B, C 중에 한 명은 빨간 카드, 파란 카드, 노란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 카드가 지금 1장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빨간 카드를 먼저 얘네 셋 중에 하나한테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빨간 카드를 주는 방법이 3가지잖아요. 가령 내가 B라는 친구한테 빨간 카드를 줬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친구는 반드시 노란 카드와, 노란색이 없는데 노란색 보이나 이거? 노란 카드와, 잘 안 보이네요.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게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노란 카드와 그다음에 파란 카드. 요거를 무조건 가져야만 해요. 그쵸? 왜냐면 그런 애가 꼭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근데 빨간 카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카드를 받은 그 친구가 무조건 세 가지 색깔을 다 가져야만 합니다. 요건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가 뭔가 생각해보면, 자, 이거 노란 카드라고 했을 때 노란 카드가 지금 총 4장인데 그 중에 한 장은 줬으니까 노란 카드가 3장 나한테 남아있고요. 그리고 파란 카드 3장 중에 한 장은 줬으니까 파란 카드 2장이 나한테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 3장, 요거 2장을 ABC에게 나눠줄 때는 맘대로 주면 되죠. 그죠? 카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3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3장의 카드를 마음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카드를 나눠주는 것은 3H3만큼 있을 거고요. 파란 카드를 나눠주는 것은 2H3만큼 있을 겁니다. 아니죠. 3명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H2만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주면 앞에 거는 5C3이니까 10가지고요. 뒤에 거는 4C니까 6가지. 그래서 답은 180가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이항정리 문제인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px가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인데 우리는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와 x 세제곱의 개수 요게 궁금합니다. 자, 그럼 x의 개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전개시켰을 때 x의 개수는 nc n-1이겠죠? nc n-1. 그래서 x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1제곱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좀 편하게 nc n-1을 그냥 nc1로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x의 개수만 뽑아보면 앞에 있던 얘가 n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요렇게 쓰면 요게 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를 쓸 때도 앞에 조합을 좀 편하게 nc3으로 쓸게요. 그리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n-3제곱. 그럼 또 개수만 뽑으면 아까 여기서도 개수만 뽑았죠? 여기서도 개수만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nc3이 6분의 n, n-1, n-2 요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요게 붙어 있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a의 n-3제곱이 붙어 있는 마이너스 a의 n-3제곱이 붙어 있는 요게 바로 x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의 개수는 x 세제곱의 개수의 25배다 라고 했으니까 이 좌변에다가 25를 곱하면 이 왼쪽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25를 붙일게요. 이렇게 곱할게요. 자, 그러면 지워지는 것들이 일단 n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a의 n-1제곱은 마이너스 a의 n-3제곱보다 2개만큼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싹 다 지워버리면 여기가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가 됐으면 마이너스 없애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6분의 25라는 상수가 붙었고 n-1, n-2. 자, 이런 식을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거에서 나온 식이고 그 다음에 p2x라고 했어요. p2x면은 x자리에 2x를 넣은 거니까 2x-a의 n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4제곱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럼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 자, x제곱이면은 nc2라고 쓸게요. 그리고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개수만 뽑으면 nc2는 2분의 n-1이고 거기에 여기서 상수항 4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2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4제곱도 찾을게요. x 4제곱이면 nc4에 2x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또 아까도 여기서 개수 뽑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개수만 뽑을게요. 개수만 뽑아오면 NC4가 431이니까 24분의 자, n-1, n-2, n-3이고요. 자, 개수만 뽑을 건데 여기 상수항 16 보이니까 곱하기 16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의 2분의 75배다. 자, 앞으로 조금 당길까요? 요게 2분의 75배. 그럼 여기에 2분의 75가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요렇게. 네, 요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워지는 것들을 좀 지워 볼 건데 우선 얘랑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n-1 n-1 여기도 n-1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a의 n-2제곱 그럼 요거보다 2개 많죠? 요거 다 지워지고 요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워지는 게 16하고 24하고 요것도 8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요거 3되고 요거 2 되고요. 그리고 요 3하고 75도 약분되죠? 3하고 75 이거 없어지고 요거 25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4하고 여기 2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썼네요 색을. 요게 2가 되고 요게 없어져요. 그럼 남은 것을 잘 써보면 좌변은 2a제곱이고요. 우변은 25 그리고 n-2 n-3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a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요런 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에도 여기 있는 2를 나눠버려 가지고요. 요 밑으로 보낼까요? 이렇게 해서 2분의 25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자, 둘 다 a제곱을 나타내는 식이 됐죠. 이렇게 둘.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다 라고 놓고서 여기서 n 값을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을게요.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25 지워지겠고 자 같다라고 놓으면은 25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 n-2도 하나 지워지죠. n-2도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6이 있고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요거 지워주고 요게 3을 남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에 거는 3분의 1하고 n-1이 남았고 자 여기서는 n-3만 남았으니까요. 양변에 3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n-9가 돼서 2n은 8 그러면 n 값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4라고 나왔고요. 이거를 다시 여기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아보시면 금방 약분되고 a제곱이 25 나옵니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 값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9,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A, B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드모르간의 법칙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P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요거의 아니죠.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얘의 확률이 5분의 4인 거니까 결국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이제 요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각각 구하시면 돼요. 각각. 자, P, A 합집합 P. 당연히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에다가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거 항상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A의 확률이 3분의 2고요. B의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거기서 5분의 1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 30으로 통분해 버릴게요. 그럼 30분의 20 더하기 15 빼기 6 그러면 30분의 29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요거 조건부 확률이니까 PB 바 A는 PA분의니까 PA분의 3분의 2분의 자 분자는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 5분의 1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3이 되겠고요. 이 둘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곱셈을 해보시면 답은 100분의 29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처음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더 큰 사건을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편하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36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눈이 똑같은 경우가 6가지 있죠. 그래서 36분의 6 이거를 1에서 빼주시면은 그러면 36가지 중에 서로 똑같은 경우들은 제외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30가지는 절반은 앞에 게,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이 더 컸을 거고 나머지 절반은 뒤에 눈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36분의 15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보다 더 큰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사건을 B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거 이제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그러면 PA의 확률을 여기서 구해놨으니 우리는 A 교집합 B가 궁금합니다.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보다 크면서 그러면서 그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이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찾아볼게요. A 교집합 B 하면 첫 번째 눈의 수가 더 커야 되니까 첫 번째 눈의 수가 6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눈이 6이면 두 번째 눈은 6보다는 작아야 되면서 그러면서 얘랑 더했을 때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홀수들만 가능하죠. 이렇게. 그쵸? 첫 번째 눈의 수가 6일 때 두 번째 눈이 1, 3, 5 이러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눈의 수가 5라면 자, 두 번째 눈은 5보다는 작으면서 짝수가 돼야죠. 그래야지 얘랑 합쳐가지고 홀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2, 4가 될 거고요. 그런 규칙대로 쭉 나가면 여기가 4가 되면 여기는 1, 3 여기가 3이 되면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면 여기는 1 요렇게가 다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요 확률은 36분의 15분의 36분의 9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36 지우고 약분하면 5분의 3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된다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 게 A가 B에 포함되고 A와 B가 같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항 정리를 활용을 하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A가 B에 포함되는 거니까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따져볼 건데 자, 만약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면 이 1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B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런데 또 B랑은 또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집합은 하나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B의 원소가 2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B의 원소가 2개 있다. 그러면 우선 B라는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10씨 이만큼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한테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서 2개의 원소를 골라서 B라는 집합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10씨 이만큼 B 집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 B라는 집합이 뭐 3, 7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는 요놈의 부분집합이면서 원래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공식은 2의 2제곱이잖아요. 원소 2개니까. 하지만 요 2의 2제곱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고 요 3, 7이라는 집합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집합이어도 안 되고 자, B하고 똑같아도 안 되죠. B하고 똑같아도 안 되니까 그럼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B라는 집합을 결정하는 방법이 10시 이만큼 있고요. 그때 A라는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2의 제곱에서 2개를 뺀 것만큼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의 원소가 3개가 됐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을 만들 때 10시 3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이번엔 이제 B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놈의 부분집합은 원래 2의 세제곱계만큼 있는데 역시 공집합 빼야 되고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2개 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2의 세제곱 빼기 2 요런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의 원소가 10개가 될 때까지 해보면 자 그럼 10C 10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이것을 다 더한 값이 우리가 찾고 있는 요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양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0C2에 2의 제곱 플러스 10C3의 2의 세제곱 쭉쭉쭉쭉 해가지고 10C 10의 2의 10제곱 여기까지 따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전부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나면은 10C 2, 10C 3, 땡땡땡, 10C 10 요렇게 생긴 것이 요것들을 모두 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이항계수의 성질을 통해서 정리해낼 수 있어요.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무엇을 전개시킨 모양의 일부분이냐면 1 플러스 2의 10제곱 얘를 전개시켰을 때 일부분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얘를 전개하면은 10C 0 플러스 10C 1 곱하기 2 플러스 10C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가지고 10C 10 곱하기 2의 10제곱 이런 모양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항 정리를 활용하면.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이거랑 매우 유사한데 요 두 개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빨간 밑줄근 부분은 좌변에 해당되는 3의 10제곱에서 요 두 친구 요게 지금 1이고요. 요게 20이죠. 둘이 합치면 21이거든요. 그것만 빼주시면은 그게 바로 요 빨간 밑줄근 부분과 같을 거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요거는 이제 2의 10제곱에서 맨 앞에 있는 두 개가 빠져 있는 형태인데 자, 2의 10제곱이 되려면은 10C 0, 10C 1 해가지고 빠짐없이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10C 10까지. 근데 맨 앞에 두 개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 두 개가.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10이니까 11이 빠져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2의 10제곱에서 11을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3의 10제곱 마이너스 21 빼기 분배하면은 2의 11제곱 플러스 22 이렇게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는 3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1제곱 플러스 1로 완성이 되겠고 이 모양과 얘를 비교해 보시면 A가 3 그리고 M 값이 10 그리고 R 값이 11 이렇게 나와서요. A 플러스 M 마이너스 R 하면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이번에 1번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봐라 라는 거죠. 자, 문제가 요거였고요. 이것을 이제 확률의 정의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 문제는 읽어봤을 거니까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매일일 확률, 매일인 사건 그것을 우리가 A라는 사건으로 쓰겠습니다.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매일인 사건. 자, 그 다음에 B는 정보 전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매일일 사건 그것을 B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여기 정의해 놓은 것들로 보자면 이미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B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그때 광고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것을 지금 구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PB분의 PA 교비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B의 확률, PB의 확률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요. PB의 확률은 자, PA 교 B도 있을 거고요. PA의 여집합 교 B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우리 뭐 집합에서 당연한 얘기죠. A 집합과 B 집합 이렇게 있으면은 B라는 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A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A와 겹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빨강과 초록이 합쳐지면서 이제 B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PA 교집합 B부터 생각을 해보면 PA 교집합 B란 PB의 확률 곱하기 PA 바 B의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먼저 써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요거보다 자, 요걸 먼저 문제에서 이제 얘기한 이 80%라고 하는 것은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될 확률이니까 이게 PA라고 볼 수 있죠. PA가 5분의 4. 그러면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PA의 여집합이니까 요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뭐라 그랬냐면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 중에 60%.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뜻 아닌가요?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A, 바, B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B 정보 전달이 들어가 있을 확률, 그것이 60%니까 요게 5분의 3이다 라고 말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광고라는 단어가 없는 이메일, 그러니까 광고가 없을 때 그때 정보 전달이 있을 확률, 그게 30%니까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걸 활용해서 무엇을 찾을 거냐면 A 교집합 B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A의 확률을 5분의 4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3을 곱하면 요게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죠. 그래서 25분의 12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확률을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 5분의 1에다가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것을 곱하시면 요게 50분의 3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을 찾기 위해서는 분모에다가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해놔야 될 거고요. 분자에다가는 A 교집합 B, 위에 것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 50으로 통분해서 가면 좋겠네요. 그럼 50분의 24 플러스 50분의 3 분의 50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27분의 24가 되겠고 3으로 약분을 시키면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형 2-2번 볼게요.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위에 썼던 방법 말고 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어요. 이게 좀 더 생각하기 편한데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영석이가 받은 전체 이메일의 수를 100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전체를 100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100통 중에는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도 있고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이메일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요게 포함되어 있는 애가 있고 정보 전달이 포함되지 않은 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중에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게 80%라고 그랬으니까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게 80통, 그 다음에 광고가 안 들어가 있는 게 20통인데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60%, 요거의 60%, 그러면 48개가 정보 전달이 있고요.
나머지 32개는 정보 전달 내용이 없겠죠. 그 다음에 광고가 없는 것들 중에서 30%가 정보 전달이 있어요. 그럼 요거의 30%가 6개죠. 그럼 나머지 14개는 정보 전달이 없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질문은 정보 전달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게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얘는 그냥 편하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정보 전달이 있을 때 그때 그게 광고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이걸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분모에 뭘 깔아야 되느냐면 요거랑 요것을 더한 것을 깔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래는 P하고 정보 전달 내용이 있다 이런 확률 이렇게 쓰지만 이걸 우리가 꼭 P로 쓸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P로 쓰지 않고 N으로 써도 괜찮아요. 정보 전달이 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P를 N으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라 그랬죠. 조건부 확률식에서. 자, 그렇다면 분모에는 요 둘을 더한 거 54가 들어갈 거고 분자에는 광고가 있고 정보 전달도 있는 48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6으로 약분시키면 9분의 8 역시 위의 문제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두 번째 방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